자, 이번 시간은 앞의 시간과 이어서 2월 마지막 부분 여러분 작업하시고 또 3월, 4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월 25일자 내용을 보죠. 신규로 구입한 승용차의 취득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량 취득세에 대한 영수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앞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취득세는 세금이 아니다.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앞에 승용차의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 값에 포함시켜야 될 재비용인 거죠. 이거는 포함을 해줘야 될 재비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세금이 취득세가 315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모두 다 차량 운반구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가 되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넣어볼까요? 자, 2월 25일입니다. 자, 2월 25일이고요. 자, 차변에는 차량 해가지고 운반부 하고 넣으시고요. 차량 운반부라고 하신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값이 315만 원이었나요? 자, 315만 원 반영하시고 대변에 현금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현금으로 모두 나가긴 했지만 지출은 하긴 했지만 이걸 출금전표로 넣으셔도 맞고요. 대체전표로 넣는다 하더라도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금전표, 대체전표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7일자입니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을 그랬습니다. 삼선의 주식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취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이러면 차변에는 이거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네,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보고 단기 매매 증권 합니다. 그럼 여기에 천주가 나와 있고요. 액면은 의미 없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중요하니까요. 주당 1200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천주에 1200원을 곱합니다. 그러면 120만 원이 되나요?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 120만 원이고요. 따로 취득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10만 원 들어갔는데 이거는 별도로 꼭 적으셔야 돼요.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적어주시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900번대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매니저한테 지급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관리자죠. 우리를 관리해주는 주식 관리해주는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이니까 이거는 꼭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900번대 여러분들 900번대 코드를 찾아서 넣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게 있으니까 보통예금이 120만 원이 되고요. 수수료는 따로 현금 지급하셨죠? 그래서 현금 10만 원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월 27일입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7일이죠.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고 주식은 120만 원 한 다음에요. 자, 120만 원 넣고 또 다시 차변에 3번 넣으시면 되죠.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900번대 꼭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넣어줘라. 단기 매매 증권만 그렇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만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반드시 비용이 발생을 차변에 적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10만 원 들어갔죠? 10만 원 넣고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입니다. 자, 보통예금이고 자, 여기서 보통예금은 어떤 은행이 나와 있지 않죠? 따로 별도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120만 원을 따로 이렇게 보통예금 처리하시고 대변에는 현금을 넣습니다. 자, 현금하고 10만 원을 수수료 비용을 따로 지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월까지 이렇게 해서 밑에 해설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3월 달로 넘어가 볼까요? 자, 3월을
봐주십시오. 자,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고 출장 갔다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갈 때는 어때요? 우리는 이걸 가지금이라 한다 그랬죠? 출장을 갈 때 하는 것을 가지금이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출장을 돌아오면 출장비 정산하게 되죠. 자, 그리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 여기서 일단 보죠. 출장을 지급받은 건 얼마냐? 35만 원이다 이거죠. 출장을 지급받은 건 35만 원이고, 그럼 이건 지급받은 것은 가지금이죠. 우리가 처음에 출장 갈 때는 얼마를 지출하고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금을 해둡니다. 그래 놨다가 실제로 이제 정산해 보니까 40만 원을 썼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출장비를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장비보다 더 많이 지출을 했어요. 그럼 회사가 5만 원은 따로 전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현금이 되어야겠죠. 그럼 분계는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자, 일단 차변에 일단 여비를 지출했으니까 여비교통비하고 40만 원을 적어주시고, 자, 없어져야죠. 일단 이제 상계되고 삭제돼야죠. 가지금 35만 원이라고 하시고요. 회사에서 현금으로 5만 원을 더 추가 지급했으니까 5만 원을 대변의 자산의 감소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3월 1일자로 반영을 해보죠. 날짜는 월을 3월로 바꿉니다. 자, 3월 바꾸시고 1일자입니다. 자, 차변에 여비교통비, 출장비에 대해서는 여비교통비라고 반영하세요. 자, 여기에는 40만 원을 지출하셨네요. 여비교통비 40만 원 하고 적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 대변에는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하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거래처라고 칸에 사원을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옆에 이렇게 김영석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안 넣으신다 해도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그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따로 코드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따로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는 35만 원 네, 나갔고요. 지출됐고 대변에 현금 주셨죠? 그래서 현금이 5만 원 지출됐다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3일 날입니다. 자, 이거 우리 이론에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3월 3일입니다. 전기의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여기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대손을 처리했다는 것은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전기로 가보죠. 작년으로 가보면 이렇게 됐겠죠? 작년에는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었을 겁니다. 차변이 있었고 대변이 있었겠죠. 그럼 대변에 외상값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 없어져야죠. 왜냐하면 파산됐으니까. 파산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30만 원이었을 거고요. 우리가 대손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어야 될 게 대손 충당금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작년에 이거는 전기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이번에 3월 3일 날 와서 단기에 이 돈을 보통 예금으로 회수를 했다. 그러면 못 받는 금액이라고 처리해놨던 거를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외상으로 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 일단 차변에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회사로 보통 예금 30만 원 하고 예금 처리를 해 주시고요. 여기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기록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변이 있으니까 대변에 이제 넘겨주면 얘가 서로 상기가 된단 말이에요. 같은 거는 글씨가 같은 계정 과목은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보통 예금과 외상 매출금만 없어지고 입금 받았다. 이렇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보통 예금, 대손 충당금을 반영하는 겁니다.
자, 3월 3일자로 들어가셔서 넣습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이 30만 원이 차변에 나오고요. 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자, 근데 거래처는 어디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대손충당금이죠? 대손충당금. 여기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니까 109번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월 10일입니다. 이거 뭐 거래처를 넣고 싶다 하면 거래처 넣어도 됩니다. 경동상사 그랬으니까 여기에 보통 예금은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경동 이렇게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3월 10일입니다. 급여를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한다. 자, 여러분들 급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하면은 세금을 공제하고 이거를 세무서나 각 공단에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근로소득세와 이렇게 지방소득세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이제 이걸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사라지겠죠. 자, 현금이 13만 2천 원만큼이 없어질 거고 차변에는 예수금을 납부를 했으니까 예수금 13만 2천 원 하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월 10일입니다. 자, 3월 10일 날짜에 반영합니다. 자, 차변에 예수금이라고 하시고요. 자, 예수금하고 방금 얼마라고 그랬죠? 13만 2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변에 현금이죠. 자, 현금하고 13만 2천 원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월 11일입니다. 판매장 직원용 유니폼. 자, 우리 회사에 판매장이 있는데 직원용 유니폼을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을 위하여서 비용을 썼으니까 이거는 비용으로 복리 후생비라고 해서 30만 원을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자, 대변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제 이거는 이미 아시죠, 여러분들? 네, 미지급금. 신용카드는 미지급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3월 11일입니다. 넣어볼까요? 자, 3월 11일. 차변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복리후생비 찾으시고, 자, 복리후생비 찾은 다음에 금액은 30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미지급금 넣고 국민카드라고 입력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5번인데요. 자, 판매용 학용품 세트. 자, 판매용이 들어가면 상품이죠. 우리가 업무용은 비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구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두 가지를 샀다는 거죠. 용도가 두 가지입니다. 판매용 학용품을 산 거는 상품이라고 500만 원을 자산의 증가로 적어주시고요. 업무용으로 산 거는 비품이라는 품목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비품 해서 200만 원을 적어주시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판매용은 그러면 대변에가 뭐가 돼야 되겠죠? 당좌예금 돼야 되겠죠? 당좌예금 500만 원. 그 다음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이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상품이 아니므로 이거는 비품이므로 비품 미지급금 200만 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2일입니다. 자, 3월 12일자. 자, 차변에는 판매용은 상품으로 넣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서남문구였나요? 서남문구. 네, 이렇게 찾아서 넣어주시고 서남문구에서는 상품으로는 500만 원 매입하셨죠? 자, 500만 원. 그 다음 또 비품을 매입하셨습니다. 자, 업무용으로 비품을 매입했는데 서남문구에서 매입했다 그랬죠. 얼마를?
200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는 당좌예금이었나요? 첫 번째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런데 여기는 은행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그냥 500만 원만 고쳐서 거래처는 안 넣고요. 그런데 업무용은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미지금 처리하시고 선환문구를 여기서 선환문구를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음에 채권 채무를 갚고 받고 하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3월 15일입니다. 영업부 사무실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다. 자, 이건 뭐죠? 수선비가 돼야 되겠죠? 냉장고를 수선을 했으니까 수선비 65,000원인가요? 네, 수선비 65,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대변의 자산의 감소로 현금 65,000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3월 15일입니다. 자, 3월 15일자에 자변의 수선비. 그래서 800번 수선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는 65,000원.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65,000원.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죠? 자, 3월 18일입니다. 대성문구의 외상매출금. 자, 이거를 우리가 대성문구라는 회사의 거래처에 외상으로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128만 원이 판매를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100만 원 받았고 나머지는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는 거니까 이제는 외상매출금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128만 원이 되는데 차변에 기재하는 게 보통예금, 우리은행에는 보통예금에는 100만 원이 입금되었고요. 자, 당좌예금에는 28만 원이 입금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단 은행이 다르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3월 18일입니다. 자, 여기도 대변에 일단 외상 매출금입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고 대성문구입니다. 자, 대성문구의 금액은 128만 원이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입니다. 자, 보통예금이고 이거는 우리은행 보통예금이니까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100만 원을 기재하고요. 다시 차변에 당좌예금인가요? 여러분들이 당좌예금은 뭐죠? 국민은행이었죠? 당좌예금하고 국민은행이라고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월 30일입니다. 회계부에서 구독한 신문구독료. 자, 신문구독료입니다. 여러분 신문구독료는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차변에 뭐죠? 도서인쇄비. 차변에 도서인쇄비 그리고 얼마입니까? 3만 원이죠? 그럼 3만 원 넣고 대변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3월 31일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1일자에 차변에 도서인쇄비. 자, 그럼 800번대 넣습니다. 도서인쇄비라고 넣어주시고 금액이 3만 원이었죠? 3만 원. 그 다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3월 거래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4월 거래를 한번 넣어보실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해설과 함께 드렸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가 4월께 여기 나옵니다. 자, 4월 거를 함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창고를 나이스 상사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일에 나이스 상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고, 자, 여기서 나이스 상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고, 이건 뭐예요? 당좌수표는 당좌수표인데 원래는 이제 당좌수표는 우리가 당좌예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당좌예금으로 해야 되는데
거래처가 발행한 거예요. 나이스 상사라는 거래처가 발행한 것은 현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잔금은 임대를 개시하는 다음 달 1월 1일에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죠,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받는 거고, 지금은 받는 거는 뭐예요? 4월 3일날 받는 거는 계약금을 10% 받는 거예요. 계약금. 그러면 여기서 임대보증금이 얼마입니까?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2억에 대해서 10%만 받겠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바로 여러분 계약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분계를 본다면 현금으로 받은 거 2천만 원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선수금이라고 해서 2천만 원만 계약금 받으신 거고요. 자, 다음 달에 받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달 1월 1일에 받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때 가서 받는 거이므로 이거는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네, 따로 처리하지 않고 네, 계약금만 항상 먼저 회계 처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4월 3일입니다. 자, 여기가 4월 3일이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죠. 자, 현금 2천만 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하시고요. 선수금 넣으시고 나이스 상사입니다. 나이스 상사.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반영하시면 끝. 그러니까 계약금 받았을 때는 계약금만 처리하는 겁니다. 계약금 받았을 때는 계약금만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차량 유지비인 거 아시겠죠?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그랬으면 계정 과목은 현금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자, 정리해 보면 차변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량 유지비 5만 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회사는 현금이 5만 원이 자산 감소하겠죠? 이렇게 기록합시다. 그러면 4월 5일 날 네, 차변에 차량 유지비 찾습니다. 차량 유지비 넣어주시고 여기서 5만 원 대변에 현금하고 5만 원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4월 7일입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좀 자주 나오고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4월 7일 행복물산의 외상매입금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 행복물산과 거래를 했었고 그때 외상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앞전에 외상으로 사온 게 있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그래서 부채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일단 100만 원이 나왔으므로 100만 원을 기재해 주시고요. 자, 대변에 그런데 이거를 일찍 받으면서 약속한 날짜보다도 조금 빨리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매입 할인 해가지고 10만 원을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반영해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90만 원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4월 7일자로 가겠습니다. 자, 4월 7일자이고, 자, 차변에 외상매입금입니다. 자, 여기서 외상매입금 찾아서 넣어주시고,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행복물산이었죠? 행복물산. 그리고 100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 넣어주시고요. 대변에 매입 할인을 합니다. 자, 이때 매입 할인은 여러 개가 많잖아요. 여러 개가 많은데 우리가 상품 중에서 할인한 거니까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매입한 것 중에 할인한 거니까 148번이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원재료인지 부재료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문장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걸 갖고 하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10만 원이 할인됐으니까 10만 원 빼고 나머지를 뭘로 했죠? 당좌 예금했나요? 자, 그러면 당좌 예금이라고 하시고 여기서 국민은행이 나왔었나요? 은행이 안 나왔었죠? 자, 한번 예문을 보면 그쵸?
장자수표로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만 나왔지 어디 은행인지를 안 나왔으면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한 문제를 더 풀고 우리가 잠깐 할까요? 쉴까요? 자, 4월 9일입니다. 한영 자파의 상품을 7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자, 말씀드렸죠. 계약하는 건 우리가 계약금만 하라 그랬습니다. 계약한 것은 그래서 차변에 뭐죠? 계약금 200만 원을 한영 자파 발행 약소금으로 받았다. 여러분 약소금으로 받으셨으면 받으럼이 돼야 됩니다. 받으럼 200만 원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남의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부채가 증가한 걸로 선수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언제라고 그랬죠? 4월 9일이었죠? 네, 4월 9일을 넣고요. 자, 차변에 받을 어음입니다. 그 다음에 한영 자파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 자, 대변에 선수금이죠. 선수금하고 네, 한영 자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또 남은 거는 또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